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금 여기 올바른 생활 방식에 대한 총괄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생활 방식을 항목별로 총괄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성의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절차상으로, 에티카 절차상으로, 이성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부고 우리가 지금 예속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의 힘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러기 이성에 도달한 단계가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죠. 지금 이성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였죠? 우선은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었죠. 그죠? 네. 아직 이성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 정의, 공평, 단정함에 속하는 것들이 화합을 가져온다. 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정의와 불공평, 정의롭지 못함 이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개인 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예, 무엇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죠. 자연 상태도 아니고 예, 국가 상태를 전제하는 거죠. 예, 단정함 혹은 고귀함이라고 말했던 건 밑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정의 욕망, 우정의 욕망을 단정하면 고귀함이라 했죠. 그죠? 타인, 이성에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갖는 것, 그런 걸 우정의 욕망인데 그것을 고귀함 뭐 이런 거라고 했죠. 정의, 공평, 단정함에 속하는 것들이 화합을 가져오고, 화합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선은. 왜냐하면 인간은 정의롭지 못한 것, 불공평한 것, 수치로 여기는 것, 국가에서 인정하는 풍습을 위반하는 것도 다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종교와 경건함에 속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종교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이웃에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죠. 스피노자가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종교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예언자가 나온다거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피노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신이 사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했다는 그 계율 있잖아요. 그것 자체만을 인정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와 경건함에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부 정의 37 주석 1 첫 번째 주석 1에서 뭐라 했냐면 이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충동보다는 선의로 행동하고 신의 관념을 갖게 되면 더욱 그러하고 신의 관념이 뭐죠? 신의 관념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인식이죠. 이성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더욱 그러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도의심이라고 했고요. 우정의 욕망을 단정함이라고 했고 주석 2에서는 국가 상태에서만 정의와 공정함이 생겨난다 고 했고 정리 46 주석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깊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정리 73의 주석 인식에 힘쓰는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하고 인식의 장애물인 미움, 분노, 질투, 오만 등을 주의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참조해라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인식에 힘쓰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 분노, 질투, 오만 이런 것들이 인식의 장애물인데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바꾸려고 하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16. 그 밖에 화합은 대체로 공포에서도 생기지만, 예, 공포.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공포에 의한 화합인 바로 국가이죠. 국가의 폭력이죠.
대표적으로 국가의 폭력이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신뢰가 없죠. 왜냐하면 폭력이 사라지면 그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게다가 공포는 정신의 무능력이 생기죠. 그죠? 공포는 뭐였죠? 공포는 슬픔이죠. 슬픔이니까 정신은 무능력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사용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민이 겉으로는 경건한 듯 보일지라도 이성의 사용에는 속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죠. 연민도 뭐였죠? 연민도 슬픔의 계열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성의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정의 17. 인간은 관대함에 의해서도 정복된다. 특히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방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모든 공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 즉 도움을 주는 것은 한 개인의 힘과 이익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다. 개인의 부는 그것을 행하는 데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능력은 모든 사람과 우정을 맺기에는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국가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복지의 문제이다. 요즘 날카롭네요, 그죠? 복지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스피노자였습니다. 18. 친절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시하는 데는 전혀 다른 필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했었죠, 그죠? 친절을 받아들이는 데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감사를 표시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리 70의 주석. 무지한 사람들의 친절을 잘못 받아들이면 미움을 받고, 71의 주석. 감사의 표시는 대개 거래나 계략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 그래서 오선민 선생님이 가끔 감사의 표시를 막 저에게 보낼 때는 거래나 계략이 아니고, 우정과 도의심과 경건함 뭐 이런 것들이죠. 19. 음탕한 사람, 즉 외적 형태에서 생기는 성욕. 그러니까 뭐 음탕한 사람, 뭐 그냥 겉만 보고 반하는 사람인가 보죠. 일반적으로 말해 정신의 자유 위에 다른 원인을 인정하는 모든 사랑. 이게 지금 벌써 나와 있는데 사랑은 오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조금 이따 보면 될 테고, 정신의 자유, 정신의 자유니까 뭐죠? 정신의 자유, 정신의 부자유, 정신의 자유, 정신의 부자유가 뭐죠? 정신의 부자유, 그죠? 이 감정의 예속이죠. 예속 때문이죠. 그죠? 정신의 자유는 이성적인 것이죠. 이거 이외에 다른 원인을 인정하는 모든 사랑은 쉽게 미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외적 형태에 생기는 그 사랑이니까 외적 형태가 바뀌면 금방 증오로 바뀌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더 나빠져서 광증이 된다. 그 경우에는 화합보다는 불화가 더 많이 생기고, 3부 정리 30일 보충.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사랑했으면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장애가 되고 증오하게 된다. 이걸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했을 때 오히려 사랑이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성에 의한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은 위험하다 하는 걸 이야기했었고, 20. 결혼에 대해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육체적 결합에 대한 욕망이 외적 형태만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현명하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랑에서 생긴다면, 그리고 남자와 여자 둘의 사랑이 외적 형태만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를 원인으로 가진다면
그것은 이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네. 아첨은 화합을 생기게 하지만, 그죠? 아첨은 화합을 생기게 하고,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면 화합을 생기게 하지만, 노예적인 추악한 범죄나 배신을 통해서만 그렇게 화합을 생기게 한다. 왜냐하면 아첨에 가장 잘 사로잡히는 사람은 1인자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렇지 못한 오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왜 아첨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죠. 1인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결국은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면 알겠지만 배신 같은 게 막 잇따르죠. 이제 아첨을 하다가 자기 비하에는 그릇된 경건함과 종교심이 숨어있다. 자기 비하는 뭔지 아시죠? 그죠? 오만하지 않은 자기 반대죠. 그죠? 이 22, 그렇지? 그릇된 경건함, 그릇된 덕과 종교심이 숨어 있는데, 자기 비하는 오만의 반대이고 오만에 가장 가깝다 했고, 갑자기 종교심이 뭐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종교심이 뭐였지? 음, 음. 잠깐만요. 뭐였지? 종교심? 왜 종교심이지? 22죠. 22. 지금. 이게, 네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22에, 어딨냐?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펄스 어피어런스거든요. 펄스한 어피어런스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빼가지고, 음, 펄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경건함과 어떤 그 종교라는 가장의 형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가장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마음의 가장?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비하한 사람은 뭔가 겸손하게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해. 그런 것이 그런 가장의 형태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적어놔야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오만에 가장 가까운 것이죠. 자기 비하는 아주 오만한 자만 그렇죠. 정의 57의 주석을 보면 자신의 무능력에서 생기는 슬픔이 자기 비하이죠. 왜 오만에 가깝냐면 타인의 결점을 파악하면 아주 기쁘겠죠. 타인의 기쁨,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능력하지 않구나 하면 오만에 빠지니까 자기 비하는 것 오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23. 치욕은 숨길 수 없는 것들의 경우에만 화합을 촉진시킨다. 치욕. 치욕은 뭐라고 했냐면 타인에게 비난받는 행동에 따른 슬픔이 치욕입니다. 그죠? 보면 그래서 추한 행동을 범하지 않게끔 인간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죠. 남에게 비난을 받으면 내가 치욕을 느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화합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서 내가 너무 추했구나라고 해서 인간의 행동을 억제하게 하면 화합을 촉진시키죠. 그리고 치욕은 슬픔이니까 이성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여러 슬픔의 감정은 정의, 공평함, 경건함, 종교심에 직접적으로 반대되고 슬픔이니까 비록 분노,
분노는 타인의 해악을 끼친 사람에 대한 징후가 공평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각자에게 허용되는 곳에서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문장은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경고했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이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저널리즘의 사회에 있잖아요. 니체가 굉장히 그걸 비천하다고 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바로 정확하게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게 가능한 곳은 법이 없는 것이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자연 상태에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없다는 건 자연 상태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권리의 양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생각하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이거 자체는 지금 자연 상태죠. 이 혼자서 판단하는 권한을 넘겨야 되는 건데, 그리고 넘기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 인식에 도달하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먼저 비판해 버리는 게 먼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딱 우리가 그런 공간 속에 있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손함, 정중함, 타인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망은 이성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덕에 속하고, 그죠? 타인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이 이성에 따를 경우는 덕이고, 감정이 생기면 명예욕이라고 그러고 야심, 즉 인간이 거짓된 경건함에 가면을 쓰고 불화와 갈등을 이야기하는 욕망이고, 명예욕 같은 게 있으면. 근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최고의 선을 누리도록 충고나 행동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 최고의 선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경탄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가르침, 글씨를 키워야 되겠구나.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노력하지 않고 어떤 질투의 원인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는 일상적 대화에서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을 신중히 하고 타인의 무능력을 조금만 말하려고 주의하고 인간의 덕이나 능력, 그것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것이다. 이런 건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죠? 우리는 주로 저의 경우는 주로 반대로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네. 저는 주로 질투의 원인을 제공하려고 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을 신중하지 않게 하고, 타인의 무능력을 많이 말하려고 주의하고, 인간의 덕이나 능력, 그것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금만 언급하고, 저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공포나 혐오의 의사가 아니라 기쁨의 감정에 동요되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한, 나중에 5구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인과 있을 때 타인과 화합의 삶을 우선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이성이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 타인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망은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그게 화합이잖아요. 화합인데 이성적으로 산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 번째, 여기 거짓된 경건함의 가면을 쓰고 그 타인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이 야심 혹은 명예욕이라고 했던 것은 주의해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네. 26. 우리는 자연에서 인간 말고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우정이나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개체도 자연의 정신 속에서 찾지를 못하죠.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성은
인간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성은 인간 이외의 자연의 존재는 모든 것의 유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은 그것들을, 즉 특히 동물들이겠죠.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보존하거나 파괴하고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에 적용하도록 가르친다. 27. 우리 바깥의 사물에서 이끌어내는 이익은 우선 그 형상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얻는 경험과, 그죠? 바깥의 사물에서 이끌어내는 것들은 뭐 모든 사물들이 있겠죠. 무슨 나무들 뭐든 상관없습니다. 형상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얻는 경험이 뭐죠? 노동이죠. 그죠?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이성적 인식을 낳는 것이죠.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인식 이외에 우리 신체 보존이 있죠. 가공을 해서 먹어야 우리 신체가 보존되겠죠. 이런 이유로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하여금 기능을 옳게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를 강하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유익하겠죠. 신체가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고 외부의 물체를 많은 방식으로 자극하는데 적당할수록 정신은 사유에 유능해지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연 안에 거의 조금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신체에 유익한 게. 그러므로 신체를 필요한 만큼 기르기 위해서는 본성이 다른 여러 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본성이 다른 매우 많은 부분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여기 전신이? 전신이 전체 신체가 그 본성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유능하게 하기 위해 또 그에 따라 정신이 많은 것을 파악하기에 유능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양분을 필요로 한다. 네, 다양한 양분을 섭취하는 게 골고루 먹어라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네. 28.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서로 돕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확실히 모든 것의 척도는 돈으로 나타났으므로 돈의 표상이 대중의 정신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의 관념을 원인으로 동반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기쁨도 거의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대가, 그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살았죠. 네덜란드가 당시에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였죠. 도와야 되는데 개인의 힘으로는 돌 수 없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죠?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고. 자, 그러나 이것은 결핍이나 필요에 의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악덕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자랑하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악덕이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덕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신체를 기르지만 자신의 신체 유지에 돈을 쓰는 것을 재산의 손실로 믿기 때문에 인색하게 신체를 육성하고, 우리 누구죠? 뭐죠? 네네,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돈의 참다한 용도를 알고 부의 정도를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계산하는 사람들은 적더라도 만족하며 산다. 네, 너무 돈에 지배되는 삶을 살면 곤란하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요. 네. 자, 30. 그다음에 신체의 부분들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선이고, 기쁨은 인간이 정신과 신체로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촉진되고 증대되는 것이므로 기쁨을 가져오는 모든 것은 선이다. 네. 네. 그렇지만 사물은 우리를 기쁨으로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또한 사물의 활동 능력은 우리의 이익에 따라 조정되지 않고, 기쁨은 대체로 신체의 한 부분에 주로 관계하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은 과도하게 될 수가 있고, 신체 부분에 과도한 기쁨, 욕망도 과도하게 되고, 게다가 우리는 현재의 쾌적함을 감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의 쾌적함을 현재의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31.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신은 슬픔을 가져오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기쁨을 가져오는 것을 악으로 정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슬픔을 가져오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기쁨을 가져오는 것을 악으로 정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질투심 많은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나의 무능력과 고뇌를 기뻐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기쁨에 자극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고 신의 본성에 더 참여하죠. 음. 기쁨은 참다운 이성에 의해서 우리 이익에 알맞게 조정되는 한 악일 수가 없죠. 반면에 공포 때문에 악을 피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이성에 따라 인도되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미신은 슬픔을 가져오는 것을 선으로 하고 기쁨을 가져오는 것을 악으로 정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신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때 미신은 단지 종교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대학 다닐 때나 이럴 때 많이 나오던 이데올로기적인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미신으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미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주장할 때 본인은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인가, 도대체가. 이게 누가 판단하냐는 건데요. 누가 이게 선이라고 정확히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시대, 그 고쿠분 선생님의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원전 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정권의 어떤 정책이잖아요. 이게 악이라는 걸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전은 우리한테 그들이 현 정권이 슬픔을 가져오기 위해서 슬픔을 가져오는데도 우리를 속이는 그런 미신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도 그게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슬픔을 가져오는 건 악이 맞는데 스피노자한테는 이 지점이 빠져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1000년이나 만 년이나 뭐 100만 년이 지나서 인간한테 나쁘게 됐다. 이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이 스피노자의 당연한 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역사를 초월한 어떤 관점에 설 수가 있는 걸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스피노자처럼 저게 정말 슬픔을 가져오는 건지 기쁨을 가져오는 건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우리 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DNA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 유전공학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에게 선인가 악인가, 이런 것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음, 그런데 공통관념이라고 그때 네. 우리가 공부했던 네. 그 공통관념을 형성하려는 노력? 음, 왜 인간은 부분이니까 다 알 수 없는데 음. 이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스피노자는 그 노력만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너무 그러신 건가요? 질문도 신이 아니니까 어쩔 수 꼬이죠. 없는데 그러니까 공통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신체들의 직접적 합성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신체가 서로 합성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사랑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일 편한데 그와 나의 관계, 그녀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는 공통성이 잔뜩 형성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씩 확장되는 형태가 국가일 텐데 국가의 공통성을 잘 보면 알겠지만 국가에서의 공통성은 굉장히 차원이 낮아지죠. 공통성의 차원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낮아져가지고,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국가는 심지어 어떤 국가도 다 두 개로 쪼개져 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정당만 보더라도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내부를 적대라고 하는 분열이 확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공통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잘 조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자체가 이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 단계는 아닌 게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성을 많이 형성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원전을 중심으로 하면 엄청난 분열에 휩싸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음.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네. 여기서 원전에 대해서 일단 이데올로기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슬픔을 가져오는 것을 선호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면서도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물론 판단 작용을 하면서 보기도 하지만 원전이 이미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고가 이미 났기 때문에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요. 원전이라는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게 인간한테 슬픔을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인데 국가에서는 그걸 싼 그 전기가 된다라는 거, 안전한 전기가 된다라는 선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일단은 당신들한테 이건 돈 비싸지 않고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원전을 반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원전을 선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가 됐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 원전에 대해서 당연히 선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답이 아니라요. 저는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피노자 이거 읽으면서 그 의문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시는 이 스피노자의 논리에서 과연 신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뭘까? 본성 하는데 라는 생각은 많이 항상 해요. 아까도 신의 본성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냥 본성 하다가요. 그럴 때 또 신이 왜 앞에서 강조가 될까? 그냥 본성이 아니라. 뭐 인간의 본성은 뭘까? 인간의 본성이 신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굳이 신하고 인간하고 따지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 때는 있는데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점은 있는데 그냥 저는 원전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전 이제 우리가 읽는데 원전에 대한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그런 원전의 사고를 경험한 인간의 그런 거이고 그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걸 선으로 일단 너희들한테 좋은 에너지이고 안전한 에너지다. 이외에 우리가 인간들이 다 같이 싸게 쓸 수 있는 에너지 가지고 와봐라. 뭐 풍력한다고 태양력 한다고 그냥 온 산을 갖다가 다 깎아내리고 그런 것은 좋지 않지 않냐. 뭐 풍력한다고 뭐 좋은 자연 대지에 갖다가 막 풍차 갖다 세워놓는 거 좋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판단이라는 게 결국 들어서는데 그 판단이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건 그 판단이 도대체 누군지 이제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 점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국가인지 인간인지 우리가 원자력을 체르노빌을 슬픔을 가져오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자력 시대 읽으면서도 저희 팀에서도
도대체 왜 원자력이 문제냐부터 맨날 처음부터 시작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왜 읽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도 그냥 처음 읽을 때 너무 저기 좀 황당해 버렸습니다. 되게 저는 그때 이거 원자력이 뭐가 슬퍼요라고 이제 거기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뭐가 문제예요라고 이 얘기하니까 뭐 아무도 말은 하죠. 다 원자력이 무섭다 뭐 어쩌다는데 아무도 제대로 말을 못해.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모든 의견을 이 고구분 선생님은 우선 전제가 원전의 폐지나 파괴, 중지 뭐 이런 거니까 그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구분 선생님이 잘 설득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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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한테 관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일부에서 신을 전제했잖아요. 신을 전제하고 신이 무엇이고 신은 필연성에 따라 활동하고 그 신은 본인이 만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신관념과 신의 활동은 평행하고 그리고 신관념은 무조건 참이잖아요. 그죠? 신은 무조건 참이니까. 그럴 때 신이 참이다는 게 뭘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오묘해지는 게 있어요. 계속 생각해보면 신은 모든 것에 대해서 참된 관념을 갖고 있다 할 때 그게 뭘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나 산책을 하실 때나 아니면은 커피를 한잔 할 때나 결국 인간이 아는 것 아닐까? 신이 안다는 것 자체는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아는 것 아닌가? 신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닐까? 신의 알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알미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알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 논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의 알미 저 먼 곳에 있어요. 우리가 도달할 저 지점에.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인지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신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알고 있는 건가?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알미 곧 신의 알미 아닌가? 우리의 암 없이 신의 알미 있을 수 있는가? 헷갈리시죠? 네, 제가 다른 논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피노자는 신에 대해서 인과를 주장하잖아요. 필연적 인과를 신에 대해서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칸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스피노자에서 신에 대해서 정의만 내려놓았지 신이 무엇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무한한 영역이라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과로 작동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과감하게.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인과를 펼친 건 인과를 확장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칸트 같은 사람한테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물을 파악하는 방식이 인과잖아요. 우리의 파악 방식을 어떻게 신에게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불교 이야기해 볼까요? 불교의 연기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불교는 더 과감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저 전생에까지 인과를 펼쳐버리잖아요. 앞시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제 그제가 아니라 전생에까지 인과를 펼쳐버리잖아요. 이건
제가 공부한 칸트의 논법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때 전생에까지 인과를 연결할 수가 있을까? 불교도 되게 특이한 어떤 사유임을 알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까지 인과를 펼친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신을 합리화시킨 것인데 신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경한 것이에요. 네가 신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인간의 인과를 신에게 적용하고 그걸 필연성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신이 알고 있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신이 알고 있다는 거. 우리의 알미 배제된 채 신의 알미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동물들이나 식물들한테는 신이 없을 테니 신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인간의 알미 신의 알미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 신의 죽음이라는 거 신의 죽음이 뭐냐 결국 신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니체는 그 뭐 인류에 대한 사기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신이 인간으로 들어왔다는 게 무엇인가. 신이 인간의 모습을 했잖아요.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이고 그 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예수라고 하는 신의 분열, 그 신의 죽음, 그 죽은 신이 인간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산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 서구의 사유인데, 어쨌든 지금 서구의 사유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건 결국은 우리의 암과 우리의 진리와 이 모든 것 속에서만 신의 인식과 신의 알미 존재한다는 건 아닐까. 일단 그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사회인 거죠. 일신교인데 신의 죽음을 사유한 아주 독특한 철학이란 말이죠. 네. 그럼 니체처럼 뭐 병자들이라든지 약자들의 파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곤란하고 니체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 보면 몇천 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다 이거 병든 자들의 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 방식이 가능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신의 알미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원전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으려면 인간 전체 사회를 저 먼 미래까지 다 돌아보고 와야 되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곧 신의 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의 시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더라도. 우리는 현재에 즉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의 원전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용되어서 잘 컨트롤이 되어가지고 그걸 아주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막 충돌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관점과 이 관점의 충돌. 니체에 따르면 권력 의지들의 막 엄청난 충돌들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탈원전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은 패배했으니까 다시 또 친원전으로 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정권을 놓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탈원전의 입장이 막 우리가 옳고 막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권력의 문제이니까. 그러다가 뭐
뭐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결국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하여튼 스피노자한테 이 생략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이 약간 생략되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는 좀 좁혀서 내 신체에 유익하고 내 삶에 유익하고 이런 어떤 이런 수준에서 우선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32 마지막입니다. 32.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해서 무한히 압도당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물을 우리 사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절대적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요구하는 것과 대립되는 그러한 것에 직면해도 대립되는 것,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능력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무엇과 만나가지고 패배한 거죠. 전체 자연의 부분이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침착하게 견디게 됩니다. 아,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 견디게 될 수 있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명석판명하게 인식한다면 지성으로 정의되는 우리들의 그 부분, 즉 우리들의 더 좋은 부분, 이게 뭐죠? 지성으로 정의되는 우리의 부분, 이게 정신이죠. 우리 정신의 부분이죠. 우리에게 그런 판명하는 인식이 늘어나는 그 부분은 만족하겠죠. 그 만족을 보존하려고 코나투스가 발동할 테고. 왜냐하면 정신의 부분은 기쁨일 테니. 우리들이 인식하는 안에서 우리는 필연적인 것만을 욕구하고 일반적으로 참다운 것에만 만족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옳게 인식하는 한 우리들이 더 좋은 부분에 노력하는 것은 전체 자연의 질서와 일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되게 인식만 한다면, 인식 자체는 기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인식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것은 곧 자연의 질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옳게 인식하고 더 많은 부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코나투스잖아요. 이건 모든 자연의 질서니까. 네,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